안녕하세요.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 일러스트와 포토샵 강의를 맡은 강사 김윤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과 다르게 일러스트를 배워볼 시간인데요. 포토샵과 일러스트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일러스트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는 포토샵과 다르게 약간 그래픽 디자인 위주, 아이콘, 그림 위주고 포토샵은 저번에 배웠듯이 사진 보정, 사진 효과를 주는 그런 효과에 좀 더 중점이 되어 있는데 둘 다 어도비사에서 만들고 둘 다 아주 훌륭한 그래픽이고 자주 사용하는 그래픽이기 때문에 둘 다 배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러스트 강의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는 대표적인 기능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벡터 그래픽 소프트웨어, 두 번째는 그래픽 디자인 툴로 로고, 아이콘, 그래픽 등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그래픽을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다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비트맵과 벡터 두 가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중 벡터의 대표적인 그래픽 디자인 소프트웨어는 일러스트다 이렇게 알려드렸고 픽셀은 포토샵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 두 가지는 항상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픽 디자인 툴로 로고, 아이콘, 그래픽 등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는데 이게 굉장히 포토샵과 다른 점인데 일러스트는 벡터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의 수정보다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표현하고 싶은 그림들, 표현하고 싶은 아이콘, 만약에 카메라를 사진으로 표현하지 않고 귀엽게 일러스트레이트, 아이콘으로 표현하고 싶다 할 때는 이 일러스트레이트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그래픽을 이용한 다양한 그래픽을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다인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일러스트레이트나 다양한 아이콘들을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카메라의 아이콘을 만들어 놨는데 나는 여기다가 렌즈를 좀 더 광렌즈로 바꾸고 싶어 이런 것을 기존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덧붙여서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카메라의 색깔이 검은색이었는데 나는 파란 카메라를 갖고 싶어 이럴 때도 각자의 검은 카메라를 파란색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래픽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일러스트레이트를 시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벡터, 픽셀 차이가 뭐고 일러스트랑 포토샵 차이가 뭔가요? 약간 이렇게 굉장히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차이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러스트는 벡터, 포토샵은 픽셀이다. 벡터는 점선면에 수학적인 함수 관계로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점을 여기서 찍으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선이 연결되고 이 선이 모여서 하나의 면이 만들어지는 약간 수학적인 함수 관계로 이렇게 이미지를 표현해서 이미지를 확대해도 깨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가 않고 아무리 축소해도 깨지지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고 포토샵은 픽셀로 표현이 됩니다. 픽셀이 어떤 거냐면 작은 정사각형 하나하나가 이렇게 모여서 모자이크 형식을 여러 개가 이렇게 붙이면 하나의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죠. 하나의 사진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을 픽셀 표현이라 하고 이것은 확대하고 축소하면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사진에 픽셀을 이렇게 맞춰놨는데 이걸 과하게 확대하거나 축소시키면 이 픽셀의 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깨져버리게 돼서 그 현상이 픽셀의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요. 벡터는 지금 100%죠. 두 개 다 벡터와 픽셀 모두 100%일 때는 이렇게 원은 똑같이 표현이 되지만 이거를 5400배로 확대했을 때는 일러스트는 이렇게 아무런 깨짐 없이 깔끔하게 표현이 되지만 픽셀화였던 포토샵은 이렇게 하나의 여기 보시면 정사각형 하나씩 이렇게 있죠.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깨져 보인다. 확대했을 시 이렇게 깨져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픽셀은 깨지니까 그냥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뒤에 또 제가 그거에 따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트보드 대지 활용 범위가 다릅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작업 영역이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처음에 딱 켰을 때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고 도구도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트보드 대지 활용 범위가 다릅니다. 먼저 저희가 포토샵을 했을 때는 만약에 원을 이 아트보드 앞에서 말했던 캔버스에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잘립니다. 잘려서 보이게 되는데 일러스트는 그와 반대로 이 캔버스에 벗어나더라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가 약간 이런 점이 편한데 저는 처음에 일러스트를 시작해서 포토샵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러스트를 처음엔 배우고 그 다음에 포토샵을 배우게 되는데 포토샵을 배울 때 이 점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면 원래 일러스트 할 때는 옆에다가 그 교환을 놓고 아니면 앞으로 만들 그림에 대한 이렇게 초안을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그걸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포토샵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디자인 제작 종류에 따른 툴 사용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러스트는 벡터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인쇄물이나 그림 위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벡터이기 때문에 그림이 잘 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늘리고 인쇄물이 각 종이마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엔 A4 용지로 뽑았다가 다음에는 B5로 뽑아야 되는데 이 크기가 확 줄는데 만약에 포토샵으로 했다. 그럴 경우에는 갑자기 깨져버리겠죠. B5로 뽑는데 원래 A4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일러스트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줄이거나 늘리거나 깨짐 현상이 없기 때문에 주로 벡터, 일러스트는 인쇄물이나 그림 위주의 작업을 할 때 유용하고요. 반대로 포토샵은 픽셀로 표현하기 때문에 인물, 영화 포스터, 또 상세 페이지처럼 사진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화 포스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효과가 들어가잖아요. 사진이긴 한데 뭐 거기에 막 사람 얼굴이 여러 개 막 합성해서 들어가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래픽 디자인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은 다 포토샵에서 하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보정과 특수 효과에는 픽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유연하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또 벡터는 확대해도 원래 품질과 특성을 유지하는데 픽셀은 그와 반대로 확대를 하면 원래 품질과 특성을 유지하지 못하죠.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고 벡터는 용량이 작아요. 왜냐하면 왜 용량이 작냐? 앞에 맨 첫 번째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점, 선, 면, 수학적인 함수를 통해서 이 계산식을 통해서 이 그림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입력값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픽셀은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는 픽셀 하나하나를 다 설정해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픽셀이 약간 용량도 많고 깨지고 이런 어려움, 안 좋은 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반대로 픽셀 조합으로 픽셀마다 색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픽셀마다 다양한 색감을 줄 수 있어서 부드러운 질감과 다양한 색감 그리고 다양한 색조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수 효과와 보정 효과가 왜 픽셀에서 더 좋게 나타나는지는 이 픽셀의 특징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는 픽셀과 다르게 다양한 색상이 표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점과 점이 연결되면 선이 되고 그 선의 색상은 여러 가지에 넣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포토샵으로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 2개를 갖고 왔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특수 효과가 들어간 사진 그리고 색조를 통해서 기본에는 기존 신호등이었지만 약간 파란색을 덧입혀서 좀 더 느낌이 있고 감성 있게 표현하는 이 사진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일러스트는 대부분 이런 작업들 그래픽 디자인 아니면 이렇게 UI, 뭐 자동차 아이콘 등을 활용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장 큰 차이점인 하나는 레이어 형태의 차이입니다. 일러스트는 레이어 하나에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포토샵은 그거랑 다르게 레이어에 하나의 오브젝트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그림과 같이 일러스트는 세 가지 오브젝트를 한 레이어에 넣었다면 포토샵은 그와 다르게 세 가지 오브젝트를 누르면 레이어 하나, 레이어 두 개, 레이어 세 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정말 많이 헷갈리는 게 일러스트는 막 여러 개 도형을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포토샵은 여러 개 도형을 누를 때마다 레이어를 하나씩 추가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많은 헷갈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일러스트를 먼저 배우고 포토샵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혼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러스트를 먼저 배우신 분들은 약간 조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러스트는 한 레이어에 세 가지 오브젝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포토샵은 레이어가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갔죠. 레이어 1레이어, 2레이어, 3레이어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이렇게 일러스트가 좀 더 많은 오브젝트를 유용하게 쓰기에는 일러스트가 편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벡터 방식 일러스트에서는 로고, 명함, 현수막 등 출력물 등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또는 다양한 UI나 아이콘들을 활용할 때 여기서 디자인하는 것이 좋다. 포토샵은 픽셀 방식의 포토샵이기 때문에 사진 보정, 아까 말했다시피 다양한 색감을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색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합성 등 이렇게 색조 작업을 할 때, 사진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러스트 첫 화면을 보실 텐데요. 일러스트 첫 화면 굉장히 앞에서 배운 포토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포토샵에서는 위에 새 파일이 있고 열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운데에 있어요. 새로 만들기와 열기가 가운데에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시험장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새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컨트롤 N 그리고 그냥 열기 위해서는 컨트롤 O, 포토샵과 동일하죠. 새 파일은 포토샵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 크기, 색상 정보 등을 설정하고 만들기를 만들면 작업 영역이 시작이 되고 열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특이하게 일러스트 파일을 열 수가 있고 사진도 열 수는 있는데 일러스트 파일 위주로 여는 것이 오히려 호환성이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포토샵과 동일하게 여기도 홈 탭과 학습 탭이 있어요. 홈 탭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탭이 바로 홈 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학습 탭은 다음 넘어가시면 이렇게 일러스트와 굉장히 동일하죠. 포토샵과 굉장히 동일하죠. 포토샵과 동일하게 어떤 앱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모양 만드는 거, 편집하는 법도 배우고 색상, 드로잉 툴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포토샵과 비슷하게 들어가 보시면 단계별로 이렇게 게임처럼 해결해 나가서 결국 이 기능을 익숙하게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어서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포토샵과 동일한데요. 최근 항목, 앞에서 포토샵 강의 때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여러분들이 저장하거나 열었던 거나 작업했던
그림들이나 일러스트 내역들을 볼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그 다음 그림은 열기를 눌렀을 때 보여지는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일러스트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가지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되고, 이것도 포토샵과 굉장히 동일한 부분이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세로 만들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러스트는 인쇄물 위주여서 이 이미지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바일, 웹, 뭐 인쇄, 영화 및 비디오, 아트 및 일러스트레이션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이미지 크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고, 여기 보시면 폭,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가로냐, 세로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도 색상 정보가 있어요. 색상 정보 이렇게 레스터 효과 어떻게 줄 것이냐, 기본값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들에 맞게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들기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돼요. 처음 딱 봤을 때 포토샵과 크게 다른 점은 약간 색감이 좀 더 밝다라는 거 말고는 크게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씩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포토샵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작업 영역이고 아트보드, 워크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곳이고, 이 부분에 다양한 도형과 드로잉 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디자인들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포토샵과 차이점은 아트보드지가 넘어가면 포토샵은 보이지 않고, 일러스트는 그와 반대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도형이 넘어가도 넘어간 도형까지 다 보여진다는 점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도구 툴입니다. 도구 툴은 똑같이 있어요. 저기 왼쪽에 도구 툴이 있고, 근데 그와 약간 다른 점은 밑에 세 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밑에 세 개의 점이 뭐냐면, 밑에 세 개의 점을 클릭하시면 도구가 여러 가지가 다 떠요. 숨겨져 있는 모든 도구가 뜨는데 그 도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누르시면 몇몇 도구가 사라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도구는 고급 도구인데 기본으로 설정하면 몇몇 도구가 사라져요. 정말 기본적인 도구만 있는데, 만약에 시험장 가셔도 저 도구가 기본 도구로 돼 있으시면 밑에 세 점을 누르셔서 고급으로 바꿔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실 때 편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상단 메뉴바예요. 이 부분도 포토샵과 거의 동일한데, 파일에는 저장하기나 또 내보내기나 또 열기 이런 게 있고, 여기도 다양한 효과들을 줄 수 있는 편집, 오브젝트, 문자, 선택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도 여기 도구를 세부 컨트롤할 수 있는 세부 컨트롤 바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는 세부 패널이 있죠. 여기 또 뭐 레이어도 있고 여기 다 숨겨져 있는데, 여기 이렇게 세부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 패널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도 포토샵과 동일하게 윈도우 창에서 설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제어 있죠. 이 제어를 통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컨트롤 도구 바를 열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작업 영역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이시는 작업 영역들에 넣고 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중요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시험장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작업 영역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반드시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작업 영역을 기억하셔서 그대로 세팅해 놓고 시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도구 툴에 포토샵과 동일하게 도구 툴에 대한 단축키를 설정해 놓았어요. 근데 보시면 도구가 많이 달라요. 포토샵은 약간 선택 도구가 많았다면 여기는 뭐 문자 도구, 펜 도구도 있고 다양한 약간 그림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축키도 하나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사용하는 도구들을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핸드 툴 이동입니다. 포토샵 때도 중요하게 여겼던 핸드 툴 이동입니다.
단축키는 H고요. 핸드 툴이라서 앞 글자를 따서 H를 땄습니다. 이게 약간 하는 거는 똑같은데 단축키가 약간 달라요. 첫 번째 말하면 H를 누르고 마우스 클릭으로 원하는 곳에 이동할 수 있다는 똑같은데 단축키 컨트롤 누르고 휠 눌러서 여러 군데로 이동할 수 있다. 이것도 똑같지만 여기 특이한 점은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를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작업하는데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툴을 쓰고 있다가 핸드 툴을 이동하고 싶은데 H를 다시 눌러서 이동하고 다시 원래 썼던 툴을 클릭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귀찮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계속 사용하고 있던 도구 툴을 사용하다가 난 옆쪽으로 넘어가고 싶어. 그럴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옆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핸드 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핸드 툴을 더블 클릭 누르면 화면에 맞게 설정이 됐잖아요. 포토샵에서는. 그것도 동일하지만 여기서 핸드 툴하고 오른쪽 클릭 후 화면에 맞게 100%, 200% 인쇄 크기 약간 이렇게 포토샵을 했다면 여기는 다르게 하단 메뉴바에 화면에 맞추고 여러 가지 비율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핸드 툴 누르고 일러스트에서 핸드 툴 누르고 오른쪽 클릭한다 해도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안 뜨니까 왜 안 뜨지 하지 마시고 아래 하단 쪽에 이 비율을 나타내는 바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돋보기입니다. 돋보기에는 줌인, 줌아웃의 앞 글자를 따서 Z고요. 이것도 포토샵과 동일합니다. Z를 누르고 원하는 확대하고 싶은 곳에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단축키로는 Alt키를 하고 휠을 위쪽으로 올리거나 컨트롤 눌러서 플러스 버튼을 여러 번 누르시면 확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저 빨간색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확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죠. 그 반대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Z를 누르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Alt를 마우스 휠 아래로 하면 축소가 되고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 또 축소가 됩니다. 포토샵과 동일하게 여기도 비율이 다 써 있어요. 비율이 다 써 있어서 자기가 지금 몇 배율에 있는지도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택 도구 V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능이 어떤 거냐? 크기 조절할 때 사용하고 모양을 변형할 때 사용하고 또 회전할 때 사용하고 또 여기 보시면 이게 있는데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반원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마우스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 도구라는 거. 그래서 다른 툴을 사용할 때도 V를 눌러서 다시 선택 도구로 돌아와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선택 도구 V, 단축키 V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도구를 선택하였을 때도 V를 꼭 누르지 않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이게 선택 도구로 변하거든요. 마우스 커서가. 그래서 막 다른 툴 넣었다가 V 눌렀다가 그러지 마시고 다른 툴 사용하고 있을 때 잠깐 선택 도구가 필요하다 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그 도형을 눌러주시면 선택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펜 도구입니다. 펜 툴이라 그래서 P로 시작하고요. 일러스트가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일러스트가 존재하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펜 툴은 어떻게 이용하느냐, 사용자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진짜 천차만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펜 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펜 툴은 앞에 일러스트 설명할 때 벡터는 점선면을 활용해서 함수 관계로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했죠. 그거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처음 펜 도구를 클릭한 다음에 이제 그리려고 해요. 그러면 딱 클릭을 합니다. 펜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딱 클릭을 하게 되면 고정점이라는 게 뜹니다. 이것이 바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 고정점. 이 점이 이어져서 이렇게 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 하나를 고정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고정점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일러스트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찍은 상태죠. 클릭한 상태의 고정점이 총 4개고 아직 클릭하지 않는 이 부분을 앵커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있고 고정점이 연결돼서 선을 만든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그렇다면 그 선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선을 바로 패스라고 부릅니다. 고정점이 2개가 이어져서 하나의 선분을 만드는 이 하나의 선분을 패스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 상태는 이렇게 쉬프트를 누르고 수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게 자동으로 45도로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쉬프트로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45도로 이동한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패스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선을 만들고 있는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핸들인데요. 방금 보시면 그럼 이거 패스랑 고정점 이용해서 직선밖에 만들지 못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곡선도 하나의 패스라고 말하고, 이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는 한 점 한 점에 그냥 클릭만 했으면 한 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 점을 찍을 때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핸들이라는 게 생겨요. 이 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곡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곡선이 움직이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아래 핸들을 한번 움직여 봤어요. 밑으로 길게 쭉 늘려봤습니다. 길게 쭉 늘려보니까 이 곡선이 완만하던 것이 훅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훅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이 핸들이다. 또 하나 더 볼 텐데,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핸들을 위로 쭉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약간 필기체 I 모양으로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고정점과 핸들과 패스를 이용해서 정말 다양한 아이콘과 다양한 그래픽, 다양한 그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직접 선택 도구입니다. 단축키로는 A를 사용하고요. 많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제가 계속 많이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고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제가 진짜 중요한 도구 툴만 알려드려서 그런 거기도 합니다. 이거는 고정점을 선택하여서 도형의 모양을 변경시킬 수 있어요. 아까 선택 도구는 크기 조절이나 아니면 도형을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방향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도형의 모양 자체를 아예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예 원을 네모로 만들 수도 있고 원을 다양한 다각형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 원은 4개의 고정점과 곡선의 패스로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의 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고정점이 이렇게 4개가 찍혀 있는데, 직접 선택 도구로 이 고정점 2개를 선택한 다음에 옆으로 쭉 늘렸어요. 그랬더니 이건 원도 아니고 타원형도 아니고 약간 특이한 고글 모양이 됐죠. 이렇게 쉽게 원 하나로 고글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직접 선택 도구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핸들을 선택해서 도형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핸들을 만질 수 있는 것은 지금 직접 선택 도구와 뒤에 보시면 고정점 도구라고 있어요. 그 2가지만 이 핸들을 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선택 도구는 핸들을 만질 수 있는 2가지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핸들 원을 만들 때 핸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핸들 중 하나를 이렇게 잡아서 쭉 끌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헬멧 모양이 돼버렸죠. 아까는 고글 모양이고 지금은 헬멧 모양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도형 변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시거나 이럴 때 막 아이콘들 있잖아요. 귀여운 아이콘들 이렇게 해서 다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린 패스와 닫힌 패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똑같은 직사각형이죠. 근데 한쪽은 고정점이
끊겼어요. 한쪽은 고정점이 닫혀서 하나의 도형을 만들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는 하나의 오브젝트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이어에 가다 보면 이 부분은 하나의 레이어로 인식이 되고 이 부분은 하나의 레이어로 인식이 안 된다는 점 알면 좋고, 이렇게 끊는 법은 이게 연결하지 않으면 원래 펜툴이 안 끊기거든요. 근데 강제로 끊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컨트롤로 다른 배경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ESC를 통해서 펜툴을 아예 끊어버리는 기능이 끊어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정점 추가 도구입니다. 고정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정점 두 개로 하나의 패스를 만드는 작업이죠. 그래서 고정점 추가 도구는 패스 위에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배경 위에는 절대 고정점 추가 도구를 이용할 수 없고, 만약에 클릭하셨을 때 경고가 뜨게 돼서 그 부분은 그냥 내가 잘못 눌렀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되고, 이렇게 어떻게 활용하냐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에서 고정점 추가 도구를 활용해서 여기다가 고정점을 패스 위에다가 4개를 또 찍어줬어요. 이렇게 찍어줘서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고정점을 하나씩 이렇게 안에다가 몰아놨어요. 몰아놓으면 어디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상처 모양, 약간 이런 게 뜨죠. X 모양인데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고정점 추가 도구는 도형을 변형시킬 때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툴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직사각형으로 쉽게 말풍선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고정점 추가 도구로 직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아래 이 세 부분, 아니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여기다 만들고 사람이 여기 있으면 여기다 세 부분에다가 고정점을 3개를 동일한 간격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직접 도구 선택으로 이 가운데에 찍었던 고정점을 밑으로 끌게 되면 아주 손쉽게 말풍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정점 삭제 도구입니다. 고정점을 추가했으면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점 삭제 도구를 통해서 고정점이 지금 4개가 있는 직사각형인데 고정점 삭제 도구를 통해서 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거는 닫힌 패스입니다. 고정점이 없어졌다고 해서 열린 패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연결되어 있던 고정점들이 이쪽으로 붙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점 도구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핸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직접 선택 도구와 고정점 도구입니다. 그리고 핸들을 만들 수 있는 도구는 이 고정점 도구밖에 없습니다. 직접 선택 도구도 이 고정점을 클릭하면 핸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들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변형만 가능하고, 고정점 도구로 이 고정점을 클릭하고 드래그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핸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핸들 조절도 이 고정점 도구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면 직접 선택 도구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일러스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을 살펴봤고요. 이것들을 활용해서 영진 출판사에서 만든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 시험의 문제 여러 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브젝트의 회전 기준점을 변경하여 복사하기입니다. 이렇게 타원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타원형을 만들어 주시고 색깔을 채워 주실 텐데, 색깔은 어디에 있느냐? 위에 세부 컨트롤 바에도 있지만 옆에 상세 오른쪽에 있던 패널을 확인하시면 여기 보시면 색을 칠할 수도 있고 불투명도도 줄 수 있고 획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저는 칠했거든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타원형을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회전 도구를 통해서 도형을 회전을 시킬 건데, 약간 다르게 가운데에 회전 기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회전 기준점을 둬서 약간 기울어지게 만들어 볼 거예요. 원형을 선택한 다음에 회전 도구를 누르게 되시면, 단축키는 R입니다. R을 누르게 되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안에 총 모양 같은 총구 모양이 이렇게 뜨게 돼요. 저게 뭐냐면 바로 회전 기준점이에요. 저게
저거를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이쪽으로 드래그를 한 다음에 떼버리시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뜹니다. 회전을 얼만큼 하시겠습니까? 라는 대화 상자가 뜨는데 이 대화 상자를 15도로 한 다음에 복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아직이고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저렇게 표현된 거를 컨트롤 D 버튼을 통해서 계속 복사를 하는 거예요. 회전 15도 복사해서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꽃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D가 뭘까요? 여러분들 컨트롤 D가 뭐길래 이런 걸 할까요? 하면 컨트롤 D는 바로 오브젝트 변형 반복하기라는 기능입니다. 컨트롤 D를 선택하면 이전에 했던 변형 명령 있죠. 앞에서는 아래 축을 두고 15도 기울여라. 15도 기울이고 그걸 복사해라 라는 명령이 반복돼서 실행되어서 꽃이 된 거고 여기 지금 보시면 두 가지 예시가 있는데 앞쪽은 하나의 직선을 동일한 간격으로 복사하겠다 해가지고 하나를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나머지가 자동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일직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일러스트로 달력 만드시는 분이 많은데 그때 많이 활용하세요. 하나의 네모를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위에 날짜를 하나 써요. 1을. 그리고 그거를 한 번 복사하시고 컨트롤 D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로 복사 한번 하시고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또 밑으로 복사가 되고,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달력을 만들 때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컨트롤 D뿐만 아니라 상단 메뉴바의 오브젝트, 변형 메뉴에서 변형 반복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왜곡과 변형을 이용해서 앞에서 만든 모양과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 부분은 똑같아요. 원형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채운 다음에 상단에서 원을 클릭한 다음에 상단에서 효과, 왜곡과 변형, 그리고 변형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각도를 30도, 그리고 사본은 뭐냐면 이거를 몇 개 복사해서 돌릴 것이냐 약간 이런 거거든요. 사본 5개 이렇게 해주시면 이 원형이 이렇게 꽃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쉽게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곡과 변형에서 지그재그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명한 원을 하나 만들어요. 검은색 획에 가운데 실은 안 들어가 있는 투명한 원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시면 이게 원이 그냥 옆에 복사가 되는데 컨트롤 F를 누르시면 원 위에 원이 복사가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한 원처럼 보이지만 원 두 개가 겹쳐 있는 상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겹쳐 있는 상태로 한 원을 이렇게 키워줍니다. 크기를.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키운 원을 왜곡과 변형 가서 지그재그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 창이 떠요. 여기 대화상자 창을 보면 크기는 어떤 거냐, 지그재그 정도가 얼마나 클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매끄럽게랑 각지게가 있어요. 매끄럽게는 이렇게 유선형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각지게는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끄럽게 만들고 크기도 좀 줄여봤어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해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해를 쉽게 이렇게 해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점도 왜곡과 변형을 통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방사형 심볼 만들기입니다. 방사형 심볼 만들기 있는데 정원 만드는 법을 일단 첫 번째로 알려드릴게요. 정원은 그러니까 동그란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Shift를 누른 채 원형 도구를 사용해서 원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Shift Alt를 누른 채 원형 도구를 사용해서 정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Shift Alt랑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Alt 키를 누른 채 원형 도구를 만들면 그 안에 원이 그 처음 클릭했던 곳이 중심축이 되어서 방사형으로 이렇게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알고 계시면 편하게 만드실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형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원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지 말고 그냥 클릭을 하십시오. 작업 영역에 클릭 간단하게 하시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 상자 창에서 너비와 높이를 동일한 값으로 하게 되면 정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정원을 만드는 방법은 좀 이렇게 세 가지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그 원의 비율을 깨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버튼을 클릭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원이 비율이 커지더라도 만약에 너비에 맞춰서 커지면 높이는 자동으로 설정되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깨버리시면 이 원형 모양이 비율이 깨지기 때문에 다양한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사형 심볼을 이제 제대로 그려볼 텐데요. 아까 만들었던 정원에 클릭하고 메뉴바에서 왜곡과 변형, 그리고 변형을 선택해 드립니다. 변형을 선택하면 아까와 동일하게 똑같은 대화 상자가 뜨게 되죠. 대화 상자에서 이번에는 다르게 크기 조절도 해주고 세로 크기도 이동 크기도 만들어준 다음에 사본을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방사형 심볼이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CS4 버전 이하에서는 도형 복사되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여기서 30을 입력했던 게 CS4 버전 밑이면 지금 아래로 가 있는 게 위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그림과 같이 보이게 하고 싶으면 30 말고 CS4 버전 이하는 마이너스 30을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사형 심볼을 만든 다음에 한 번 더 변형을 줍니다. 한 번 더 효과를 주는데 효과 왜곡 변형에서 변형을 클릭하게 되시면 다음과 같은 경고창이 뜨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거는 효과가 적용된 오브젝트에 또 다른 효과를 적용할 때 새 효과 적용을 누르시면 되고, 기존 적용된 효과를 수정하고 싶으실 때는 효과에서 또 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칠을 변경했던 데 있죠. 원 만들고 색칠을 안에 색을 변경하고 획을 변경했을 때 그 패널에 FX라는 글자가 보이는 곳에 미리 적용된 효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효과들을 더블 클릭하시면 그곳에서 수정하시면 되고, 만약에 효과가 적용된 오브젝트에 또 다른 효과를 넣고 싶다 할 때는 다음 경고창에서 새 효과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 효과를 이제 넣어 볼 텐데, 새 효과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각도는 36도, 그리고 위치는 상단을 축으로 해서 10개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해 모양도 비슷하고 약간 특이한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왜곡 변형으로 만들어진 도형은 크기 변경이나 회전시킬 때 처음 그린 그림에 종속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면 저 원밖에 클릭이 안 되죠. 나머지 원들은 클릭이 안 돼요. 그래서 저 원에 종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종속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저 원에 아예 다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거를 복사하거나 또 만들어진 도형의 일부를 선택해서 뭐 그 선택한 도형들을 수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메뉴바를 선택하면 되는데, 저 원형을 클릭합니다. 이 원형을 클릭한 다음에 상단 메뉴에 오브젝트의 모양 확장을 클릭하게 되면 이 종속되어 있던 다른 도형들이 이제 종속이 풀리고 하나의 그룹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하나의 그룹체를 만들어지면 이 한 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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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그룹이 돼요. 왜냐? 아까 효과를 2번 먹혔죠? 이거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그룹을 2번을 푸셔야 이 각각의 도형을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 풀기 1번, 그룹 풀기 2번을 하시면 이 도형들을 일일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그게 뭐 도움이 많이 되는가? 라고 물어보시면
뒤에 보시면 제가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맨 처음에 배웠던 회전축을 이용해서 로고 만드는 거와 왜곡 변형을 이용해서 로고 만드는 법 두 가지를 배웠는데 그 두 가지를 한번 혼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원형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 타원형을 회전축을 아래로 두고 만들어 줍니다. 아까 배웠죠? 회전축이 가운데에 있을 텐데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드래그를 해서 떼주면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가 만들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가 만들어지면 각도는 15도. 이번에는 복사를 하지 않고 확인만 하시면 이렇게 기울어진 것을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배우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고 그냥 그 옆에 패널 보시면 각도 기울이게 하는 그 각도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15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선택 도구로 이 위쪽을 클릭해서 이 위쪽을 클릭하게 되면 양쪽 화살표가 생깁니다. 그 화살표를 이용해서 15도만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게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한 번씩 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회전된 이 심볼에, 회전된 이 원형에 이제 왜곡과 변형을 줄 텐데, 앞에서 계속 했죠. 효과, 상단의 효과, 왜곡, 변형, 변형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대화상자 오늘 많이 보죠. 이 대화상자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크기 조절도 100에서 102%, 가로 세로 100에서 102%로 다 바꿔줬고, 가로로 10포인트 이동하는 걸로 하고, 각도는 30도 하고, 축이 오른쪽 상단에 둔 다음에 사본을 11개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양이 이렇게 되죠. 많이 변했죠? 이 모양이 크기도 커지면서 가로로 10 옮겨지고 이렇게 옮겨지는 해 모양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 모양을 만들면 로고 심볼 그리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오브젝트 모양 확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왜곡과 변형으로 된 오브젝트들은 저기 도형 하나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 종속을 풀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의 오브젝트에서 모양 확장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각각의 객체가 개별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데 이 개별화가 된 것은 그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그룹을 한번 풀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풀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원형 하나하나를 다 세부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제가 한번 활용을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한쪽에는 투명도를 얇게 줘서 약간 이것이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표현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투명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0, 100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기존과는 좀 더 다른 느낌의 로고를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몇몇 부분을 삭제를 한 다음에 위치를 조정해서 이렇게 약간 떠오르는 노을같이 아니면 꽃 모양같이 이렇게 만들어 봤고,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의 로고를 이렇게 쓰시게 되면 여러분의 로고에 이렇게 다양한 색다른 모양들을 추가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러스트의 기본적인 기능과 웹 디자인 기능사 실기 문제에 나온 몇 가지 문제 유형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배운 것들은 실기 시험장이나 실기 시험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로고들을 만들 때에는 충분한 기능들은 다 설명해 드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러스트는 그 외에도 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웹 디자인을 할 때 그 웹 환경에 맞게 웹 환경에 맞는 로고를 만들 때는 이 효과들 말고도 다양한 효과들이 있으니까 자주 사용해 보시면 일러스트 정말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디자인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러스트와 포토샵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까지 포토샵과 일러스트 강의를 한 김윤호 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